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진행됩니다. 오늘 마침 야당의 인사청문위원 곽규택 의원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곽 의원님, 네. 청문회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네, 지금 내일과 모레로 예정돼 있는데요. 네.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이 전혀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될 참 우려가 크고요.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 했는데 증인이 예. 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왜 0명이 된 겁니까? 지금 여야 간에 증인 채택을 두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증인을 부를 수 있는 마지노선 5일 전에 의결하는 그 시기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증인에게 뭐 소환을 위한 소환장 송달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증인 채택 없이 처음으로 또 증인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 증인들 중에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룬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싸고 재산 관계에 관한 여러 의문이 있고 예. 그중에 특정 스폰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증인으로 부르자. 예를 들어 강 씨라든지. 제안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르자 했는데 그런 정말 필요한 증인들은 절대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지난 정부 때의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면서 좀 황당한 증인 리스트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네. 저희는 그 부분도 받고 그러면 우리 쪽 증인도 같이 부르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증인을 민주당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됐고요. 또 자료 또한 지금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청문회 전에 와야 그것을 보고 해명된 부분은 빼고요. 또 해명이 안 된 부분은 다 질문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일부러 지금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만 국가기관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보내줄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보통은 장관 후보자랄지 동의를 다 하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범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지금 본인의 출입국 내역조차도 법무부에서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지금 회신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진짜 그 출국 기록이 맞는지 그걸 좀 법무부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총리 후보자가 그 동의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다. 예.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이죠. 강 씨 같은 경우는 좀 증인으로 여당도 좀 합의를 해줘서 이게 정말로 떳떳한 그냥 빌려주고 받을 돈이라면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 동의해줘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총리 후보자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궁금한데요. 글쎄요, 이 강모 씨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질문,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지금 근 열흘간의 여러 의혹 제기가 공방 과정에서 다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들을 게 없다? 그렇죠. 1억 4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사인가 채무로 제공한 부분이 있고 그게 변제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재판은 확정돼 있고 그때는 이미 그 관련된 것은 대법원에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문제 삼을 일은 없고 그러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불러놓고 이미 이제 확인된 내용이 그게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 변제받을 의사가 없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계속 물을 거고 또 이 사무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다시 재탕 삼탕하면서 계속 그런 공격을 할 건데 그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이미 상당 부분 계속 지금 사전에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질 능력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이틀 동안 내내 그 공방을 할 게 뻔한데 이제 과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꼭 필요한 증인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민주당 안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국민의힘 신청한 증인들도 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불러놓고 그분을 모욕하고 망신주고 김민석 후보와의 관계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네. 이틀의 청문회를 다 그런 공세의 장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증인들만 불러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증인들과 아마 섞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부하고 무조건 관철을 요구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증인 관련된 여부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김인석 총리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이 탈북자들을 반도자, 도북자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요? 김인석 후보자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에 제목 논문 첫머리 요약본, 도북자,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 정치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 이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도, 아니 중국도 탈북자들을 저렇게 반도자라고 요즘은 표현하지 않는데 반도자, 탈북자들을 배신자, 배반자로 규정을 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실까요?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였습니다.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입니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인식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엘리트 과학자 출신의 이 박충권 의원이 강하게 이 대목을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박충권 의원은 뭐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탈북했을 때부터도 제가 잘 아는 취재원인데 북한의 이 김정은 국방과학대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연구했던 연구자 출신입니다. 도북자, 반도자,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생지옥을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민을 따뜻하게 품어준 것은 대한민국. 즉각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도자 표현이 논란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옛날에는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귀순용사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탈북자라고 하는 용어가 제일 보편화된 그런 용어가 됐고요. 사실 이 탈북자라는 용어가 먼저 생기긴 했지만 법적인 명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그 이탈할 때 탈해가지고 탈북자라고 한 용어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우리 공감에 가장 맞는 그러한 그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반도자라고 하는 말을 한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어느 정권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것인가? 그 김민석 후보자가 논문 썼을 때는 아마 김정일이 그 집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자는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다가 지금 그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그 총리가 되면 국무총리가 되면은 그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을 긍정하고 오히려 북한의 정통성을 더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 이력을 제가 쭉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고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로스쿨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최고 대학을 나온 아주 어마어마한 학력의 소유자인데 그런 분이 도반자라고 그 반도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썼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른바 탈북자들이 몇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식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도 그 국무총리가 돼서도 그런 분들을 그 반도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 설명이라도 해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자. 네, 근데 저는 지금 사실 김민석 후보자를 향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색깔론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던 게 뭐였냐면 이 칭화대 석사학위를 두고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위 어떻게 딴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그 뒤에 어떤 편을 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언제 얼마나 체류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했더니 이제는 원본을 내라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논문에 쓰였던 표현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상황에서 나타난 일종의 색깔론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북자 같은 경우에는 뭐 케임브리지 중국어 사전이나 네이버 사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도북자, 반도자의 표현에 대해서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 혹은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어떤 중립적인 표현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 중에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주장했던 게 뭐 반미주의자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어떤 사상을 문제를 삼고 논문에 쓰인 표현들을 문제를 삼고 중국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인데 저는 이런 지나친 정치 공세는 좀 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표현을 두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김민석 후보자의 사상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지금 청문회의 시작도 전인데 너무나 과열된 정치 공세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야당을 중심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 재산 증식 과정이 산수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수년간의 세비를 생활비 한 푼을 쓰지 않고 다 모은다고 가정해도 김 총리 후보자가 이 지출한 내역과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출판기념회 2번을 통해서 후보자 스스로도 현금으로 6억 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무신고도 안 됐고 또 정치자금 신고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등록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마치 정당한 소득인 것처럼 강연료나 이런 기타 소득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강연료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불과 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금액이 수억 원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나 뭐 결혼식 경조사비나 강연비 등으로 충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도에 따르면 강연료는 800만 원뿐이다라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5년간 외부 강의 내역 보면 총 26번 8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출판 기념회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현금 장사 금액 알아야 된다. 이 현금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비 외에 5억 전후 수입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한 아이 유학비 2억 원은 전처가 부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혼 축의금, 장인어른 조의금, 출판기념회인데 주진우 의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그럼 6억 챙겼냐? 이러다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생길 일, 축의금 정부 탄생, 권력자가 되면 경조사 수억 원 보너스 찬스 부여, 공무원 기강 공개, 경조사 한비 10만 원 규제 철폐, 세계 최초 금융 참여제 시행 등등등의 비판을 했습니다. 분신술 학위 취득제 이런 얘기도 했군요. 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가 원래 처음에는 그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지출 그리고 재산이 한 8억 정도가 5년 동안에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했더니 강의료, 기타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의료하고 기타 수입이라는 게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뭐라 했냐면 결혼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한 거에서 6억 정도를 벌었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근데 과거 같으면 사실 이 공직에 오르는 분이 결혼 축의금이나 출판기념회를 해가지고 6억 원을 내가 벌었습니다. 이 말 자체로 사실은 낙마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부의 이 윤리성이라든지 공직자의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것이 굉장히 수준이 너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만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결혼 축의금 그게 2019년 연말이에요. 빙부상 조의금 또 2020년 연말입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 했냐면 그때 들어온 수입을 다 쓰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불과 12월에 들어온 그 조의금 축의금을 다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12월에 들어왔는데 그 재산 등록해야 하는 시점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연말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의금이 2019년 12월에 축의금이 들어왔으면 2019년 연말 기준으로 한 축의금 잔액을 당연히 재산 신고를 해야죠. 한 달 안에 다 썼다는 거냐? 예, 이제 그렇게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변명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고요. 또 출판 기념회라고 하는 것도 출판 기념회에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수입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고 또 잔액이 있다 그러면은 해마다 하는 재산 신고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현금으로 6억을 벌어가지고 다 썼고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니까 뭐 자료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당에서는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는 건 아니냐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삶의 궤적을 설명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에 걸맞는 그런 윤리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로 해서 재산이 늘었고 또 지출도 많이 했다. 이런 것 같으면 과연 행정각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통할해야 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 자질까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양일간의 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의 이 해명과 답변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이 5억에서 6억 정도의 이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되겠죠?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것이고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 오래 계신 분들은 그 아시지 않습니까? 출판 기념회 2번 했고요. 그동안 가정사의 뭐 결혼, 이 상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정도 수익이 있었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소명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납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이제 신고 안 했냐로 또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 제기를 해 나가는 거고 이제 문제 제기가 중간에 될 때마다 이제 소명을 했고 이제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그 소득 그 당시에 어떻게 기타 소득이 형성됐고 그게 재산 신고 내역에 또 안 들어가게 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아마 채무 부채 변제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 2024년 그 추징금을 연차별로 변제해가는 과정을 보면 1억 내외의 돈을 계속 갚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져나가는 돈인데 그게 원래 재산이 없었던 분이 그걸 변제했다면 그런 수익으로 변제했겠죠. 아마 그런 설명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치인의 어떤 소득, 수입 내지 추가적인 이런 부분을 소명하면 이 정도 소명했으면 아 이게 납득할 만한 소명이고 여기에 다른 부정이 개입되지 않겠다. 이런 부분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불법 장치 자금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건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최초 문제 제기는 뭐냐면 6억의 돈의 출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강모 씨 등 정치적 후원자들이 돈을 준 게 아니냐,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 여기서 시작한 거였잖아요. 이 부분 다 이제 소명이 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내일과 모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김 총리 후보자의 반론이 나오면 그 반론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텐데 지금 저희 도직구쇼를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산 증식과 관련된 의혹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납득이 안 되십니까? 궁금합니다.